연예인들이 착용하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본의 아니게도 광고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대중들이 유명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면 더 많은 부분이 간접 광고 PPL과 협찬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협찬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협찬으로 제공된 사례가 상당히 빈번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뒷광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협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는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을 받으며 먹튀 논란에 휘말린 연예인 탑4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위는 엘린입니다. 지난 2012년 걸그룹 크레용팝으로 데뷔했던 엘린은 2013년 히트곡 빠빠빠를 통해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크레용팝은 빠빠빠 이후 특별한 히트곡을 내놓지 못했고 아이돌 활동의 성과가 점차 저조해졌습니다. 2017년 멤버 소율이 문희준과 결혼하며 그룹을 탈퇴하자 나머지 멤버들도 차례로 팀을 떠나 결국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해체 후 엘린은 2018년 연예계 활동을 접고 아프리카 TV BJ로 전향했습니다. 연예계 경력과 귀여운 외모를 바탕으로 엘린은 단기간에 많은 팬을 보유한 인기 BJ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뭉쿠뭉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게시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뭉쿠뭉은 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이던 엘린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별풍선과 목걸이, 구두 가방, 이사 비용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으나 엘린은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네티즌은 처음에는 단순히 팬심으로 별풍선을 보냈으나 엘린 측의 연락으로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매일 카톡을 주고받으며 단순한 팬과 BJ의 관계를 넘어선 연인 관계처럼 발전했다고 합니다. 엘린은 이 네티즌에게 개인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를 알려주고 아파트 현관을 지나 집 문 앞까지 동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 카톡을 하며 본인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거나 3년 뒤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으며 어머니까지 소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더 진지한 관계를 원하자 엘린은 갑작스럽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흔히 로맨스 스캠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거나 속이는 사기 수법입니다. 엘린 역시 처음에는 이러한 의도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금전적 지원이 당연해졌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엘린은 인터넷 댓글창을 닫는 등 본인도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뭉쿠뭉에게 사과 방송을 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잠시 활동을 중단했으나 현재는 다시 BJ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상대를 기만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든 BJ나 방송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3위는 에릭입니다. 지난 2017년 에릭과 나혜미는 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 초대해 교회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밝히며 검소한 결혼식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결혼식 당일 SNS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현장은 여러 연예인이 참석한 화려한 결혼식으로 그들이 말한 조촐한 결혼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에릭이 속한 그룹 신화의 팬들 사이에서는 팬들만 제외하기 위한 결혼식 아니었냐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논란은 그들의 선택으로 볼 수 있었지만 신혼여행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에릭과 나혜미는 협찬 없이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류 브랜드와 액세서리를 협찬받아 신혼여행지에서 입고 돌아오며 자연스럽게 공항 패션으로 노출될 것을 사전 협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과 장소인 빅게이트에서 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알고 보니 이미 C게이트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이에 홍보 대행사는 에릭과 나혜미는 약속된 장소에 있었지만 기자들이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두 사람이 협찬 먹튀를 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에릭과 나혜미 측은 이에 대해 공항 패션 촬영과 관련하여 협찬사나 홍보사로부터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 협찬 의상을 착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재 일정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그렇다면 일정을 전달받았다면 약속대로 빅게이트로 나왔겠다는 뜻인가? 라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더욱이 결혼 전 여러 인터뷰를 통해 협찬 없이 소박하고 검소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던 이들이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결국 협찬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그들이 협찬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몰랐다는 변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위는 천이슬입니다. 천이슬은 언제 데뷔했는지조차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긴 무명 시절을 보냈던 방송인입니다. 그러던 2013년 개그맨 양상국과의 열애 소식이 전해지며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추남과 미녀라는 타이틀로 양상국과 함께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광고까지 촬영하며 주목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연미인으로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이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천이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천이슬이 무료로 양악수술을 협찬받았으나 약속된 병원 홍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성형수술 먹튀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형외과 측은 천이슬이 병원 홍보에 대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약 3천만 원 상당의 진료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이슬의 소속사 측은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소속사는 천이슬 본인은 병원과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전 소속사 매니저와 병원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천이슬은 수술을 받았지만 홍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천이슬은 이 사건과 별개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성형한 적이 없다고 답했던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학창시절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졌고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얼굴이 모두 다르다는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후 천이슬은 양상국과 약 1년간 교제한 뒤 결별했으나 양상국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 덕에 이름을 알렸다는 점에서 양상국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천이슬은 드라마 조연 등을 통해 간간히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양악수술을 무료로 받고도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인 만큼 앞으로는 논란 대신 좋은 작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길 바랍니다. 1위는 조미나입니다. 조미나는 어린 시절 아역배우로 활동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TV는 사랑을 싣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기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건 걸그룹 주얼리 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2002년부터 주얼리의 2집부터 4집까지 참여하며 박정아, 서인영 등과 함께 활동했던 조미나는 그룹의 성공과 함께 인지도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주얼리 탈퇴 이후 그녀는 연예계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고 점차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 조미나는 우주여신 조미나 아뜰리에라는 이름의 제과점을 열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이커리는 시작부터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SNS를 통해 알려진 제과점의 문제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빵과 과자의 위생 상태와 품질이 낮은 데다 가격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 사람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조미나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만 보더라도 제품의 완성도가 상당히 낮았으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퀄리티와 가격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조미나는 베이킹과 쿠킹 클래스를 열어 수업료를 받았으나 이를 수강한 사람들의 후기에 따르면 교육 내용은 비전문적이고 결과물의 수준도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양갱은 조미나 베이커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12개 세트에 9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니큐어를 바른 채로 반죽을 만지거나 케이크를 장식하는 등 위생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더욱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결국 조미나는 2017년 말 제과점을 폐업했는데요. 이에 대해 그녀는 악플이나 논란 때문이 아니라 건강 악화로 인해 폐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조미나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의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지나친 욕심과 준비 부족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중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인정하여 민망한 상황을 초래한 연예인 탑 3. 3위는 최수빈입니다. 최수빈은 2014년에 데뷔했으며 그 후 나쁘지 않은 연기력으로 다양한 드라마에서 조금씩 얼굴을 비추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일일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서 자리 잡아갔죠. 하지만 데뷔 1년도 되지 않아 그녀는 뜬금없는 열애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수빈과 삼성 라이온즈의 야구선수 구자욱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본 일부 팬들은 이미 최수빈의 인스타그램에 예쁘게 사귀라는 댓글을 달며 열애설을 더욱 확산시켰죠. 심지어 두 사람이 동일한 커플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고 이는 열애설을 더욱 사실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던 최수빈의 소속사도 결국 입을 열어 그저 팔짱을 낄 정도로 친한 사이일 뿐 부담 없는 관계라며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좀 걸렸던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사진에 대한 해명도 했습니다. 손을 잡은 것은 친한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일이며 그 당시 다른 지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구자욱 선수가 열애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호감을 느끼고 만난 사이라며 처음에는 열애를 인정했지만 최수빈이 이를 부인하자 결국 입장을 번복하며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최수빈은 당시 인지도가 낮았던 상태에서 이 열애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죠. 이 사건이 끝났다면 덜 민망했겠지만 이후 최수빈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구자욱 선수와의 열애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최수빈은 그에 대해 크게 공부했다. 신인으로서 드라마가 방송 중일 때 이런 일이 생겨 당황스러웠다. 솔직히 너무 놀랐다. 맛보게 한 느낌이었다. 열애설이 이런 기분이구나. 이 또한 나에게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맛보기라는 표현이 경솔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발언은 그녀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죠. 결국 구자욱 선수는 맛자욱이라는 별명으로 조롱을 받았고 삼성 라이온즈 팬들 사이에서 최수빈에 대한 비난이 커져갔습니다. 2위는 손흥민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은 2014년 한 차례 열애설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는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미나로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이 포착되며 관계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은 브라질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 후 휴식을 취하던 중 미나와의 데이트 현장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사진에는 손을 잡고 걷거나 손흥민이 미나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미나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SNS를 통해 팬과 선수로서 친분을 쌓아오다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남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손흥민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열애는 당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연예계 마이너스 스포츠 커플의 탄생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2014년 10월 미나의 소속사가 두 사람이 바쁜 일정과 주변의 관심으로 인해 부담을 느껴 결국 결별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소속사가 결별 사실을 인정한 직후 손흥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나와 사귄 적도 없다고 밝히며 열애와 결별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미나 측에서 일방적으로 열애와 결별을 인정해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손흥민의 입장 발표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나와 손흥민이 각자 내놓은 입장이 너무나도 달라 대중들은 혼란스러워했고 한쪽이 민망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은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공식 입장의 차이로 인해 미나와 손흥민 모두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1위는 손호준입니다. 배우 손호준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큰 인기를 얻었고 김소은은 꽃보다 남자에서의 가을이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리를 잡아가던 중 2015년 심야에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호준은 김소은의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갔고 두 사람은 함께 드라이브를 즐긴 후 서울의 한 주점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 대리기사를 불러 손호준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까지 보도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소은이 당시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상 결혼을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인데 김소은은 송재림과 결혼 생활을 하는 설정으로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애 기사가 나온 후 손호준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며 좋은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소은의 소속사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소은 측은 두 사람은 한 패션 행사에서 만났고 배우 유연석 덕분에 친해졌을 뿐 사귀는 사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열애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김소은 측은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며 열애설을 완전히 부인했고 김소은은 2015년 6월까지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하며 열애설을 계속해서 부정했습니다. 만약 열애설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예능에 계속 출연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손호준은 열애를 인정한 반면 김소은은 이를 부인하며 두 사람은 서로 민망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결국 열애설로 인해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환승연애로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 TOP3. 3위는 이동건입니다. 배우 이동건은 이혼 후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차기 작품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연애사를 살펴보면 공개된 연애만으로도 꽤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동건은 조윤희와 결혼해 딸을 하나 두기 전까지 여러 여자 연예인들과 공개적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연애를 당당하게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할 수도 있지만 그의 연애사가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이동건은 배우 김민정, 한지혜, 차혜련, 티아라 출신의 지연과도 공개 연애를 했습니다. 특히 한지혜와는 4년간의 공개 연애 끝에 결혼설까지 돌았으나 두 사람의 결별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동건은 여러 연예인과 연애를 해오면서 바람둥이 이미지가 강하게 남았고 그의 연애사 중에는 큰 논란을 일으킬 만한 사건도 없었지만 티아라 지연과의 헤어짐 이후 조윤희와 결혼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환승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5년 이동건과 지연은 한중합작 영화 해후를 통해 인연을 맺고 약 2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바로 그 이후 이동건은 조윤희와의 열애를 인정하고 같은 해 5월 결혼과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동건과 조윤희의 결혼 발표는 지연과의 결별 보도가 나온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환승연애로 간주했습니다. 특히 이동건은 지연과의 연애 중 해피투게더에 조윤희와 함께 출연하여 연애사를 밝힌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동건은 2023년 조윤희와 이혼 소식을 전하며 현재는 작품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안고 가야 할 비판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윤현민입니다. 원래 야구선수로 활동하다가 2010년 뮤지컬 김종욱 찾기로 연예계에 데뷔한 윤현민은 2017년부터 배우 백진희와 공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번 열애설에 휘말렸지만 처음 두 번은 이를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야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함께 작업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춘 남녀가 마음이 맞아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윤현민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이유는 윤현민이 백진희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소민과 공개 연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윤현민과 전소민은 2014년 초부터 만남을 시작해 같은 해 4월 연애를 공식 인정했으나 2015년 12월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승연애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별과 백진희와의 만남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환승연애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소민과 헤어진 직후 백진희와 쇼핑몰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사실이 있습니다. 윤현민과 백진희는 공개 연애를 인정하기 전까지 두 번이나 이를 부인했으며 전소민은 윤현민과의 결별 후 온희경의 시라는 시를 통해 우리가 헤어지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환승연애 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켰습니다. 전소민은 이후 방송에서 여러 번 전 연인을 언급하며 그가 윤현민일 가능성을 암시했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윤현민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로 인해 윤현민과 백진희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1위는 강타입니다. 2019년 며칠간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며 큰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타입니다. 1세대 아이돌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는 강타는 그의 이미지는 대체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사진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강타는 환승연애보다는 양다리 혹은 물어발식 연애로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2019년 8월 강타와 레이싱 모델 우주환이 찜질방에서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상과 대화에서 연인 관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타 측은 의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몇 년 전 끝난 관계라며 상대방이 실수로 영상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우주환은 그 영상에 럽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강타의 계정을 태그했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주환과 강타의 열애설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였지만 같은 시점에 강타와 배우 정유미가 2년간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강타의 소속사는 정유미와는 단순히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주환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녀는 강타와 2018년에 헤어졌고 다시 만남을 시작하면서 실수로 몇 년 전에 찍은 영상을 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서장훈의 전 배우자이자 전 아나운서인 오정연입니다. 오정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사람과 연애를 하던 중 그가 바람을 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오정연은 자신이 강타의 팬이었다고 공개한 바 있어 그 상대가 강타라는 사실은 쉽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오정연과 우주환 간의 설전이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강타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타는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 이지훈이 금주를 하던 시절 이지훈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연락이 두절된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지훈은 강타와 연락을 끊고 한동안 보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강타는 배우 정유미와의 열애를 인정하며 현재까지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다리도 모자라 세 사람을 걸친 강타의 행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은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는 마냥 곱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기본적인 매너와 책임감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환승연애로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 TOP3. 3위는 가수 나비입니다. 2008년에 가수로 데뷔한 나비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개그맨 장동민과의 공개 열애로 더욱 큰 주목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결별을 선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나비는 최근 일반인 남성과 결혼하며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그녀의 개인적인 인성과 관련된 큰 실수로 다시 한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2016년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한 나비는 중학생 시절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면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끼던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 시계를 압구정동의 한 중고 명품 샵에 가져가 판매했다고 합니다. 나비는 그 돈으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사고 싶은 것을 샀다고 고백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나비의 어머니가 시계를 못 봤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밤 도둑이 시계를 훔쳐간 악몽을 꾸며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나비는 그 일로 몇 년을 고생하셨다. 엄마가 나를 의심했지만 물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비는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MC인 김재동은 어렸을 때 다들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지 않냐는 나비의 말을 듣고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지갑에 500만 원은 없었다며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방송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고 어린 시절의 실수라고 해도 그 정도는 너무 과하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나비가 자신과 비슷한 실수를 한 사람들을 찾아보려 했던 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위는 가수 주니엘입니다. 2012년 데뷔한 가수 주니엘은 귀여운 외모와 아이유 같은 싱어송라이터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첫 앨범의 타이틀곡인 일라일라로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3년에는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팬 한 명의 글로 인해 주니엘은 인성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군인 신분이었던 한 남성이 주니엘의 팬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주니엘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며 팬미팅을 올 수 있게 된 이야기를 전했고 주니엘은 그에게 편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며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편지는 오지 않았고 군인 팬은 여러 차례 주니엘의 SNS에 편지가 도착했는지 물었지만 주니엘은 바빠서 답장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을 뿐 편지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2014년 군인 팬은 다시 팬미팅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생겼고 그는 편지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주니엘은 웃으며 옆에 있던 스태프에게 이 질문은 넘겨도 되죠? 라고 말하며 질문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인 팬은 단순한 팬이 아니었습니다. 주니엘이 데뷔했을 때부터 그녀를 좋아하던 진정한 팬이었습니다. 그는 주니엘의 팬카페를 만들고 라디오나 음악 방송을 녹음해 갤러리에 올리며 그녀를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주니엘의 생일에는 팬들이 거의 없었던 시절 어렵게 조공을 준비해 주니엘에게 전달했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런 팬에게 약속을 어기고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은 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니엘은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했을 당시 팬들이 보낸 선물이나 편지를 인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같은 팬의 선물에는 손수 답장을 써서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군인 팬은 주니엘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그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결국 오랫동안 그를 지지해온 팬이 등을 돌리게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니엘에게 실망한 팬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주니엘을 좋아하며 지지해온 팬이었기에 그녀의 행동이 더욱 아쉬운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위는 이재진입니다. 1997년 그룹 잭스키스로 데뷔한 이재진은 그룹 활동을 종료한 후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재결합을 알렸습니다. 특히 무한도전 토토가를 통해 잭스키스의 재결합을 알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재진은 방송에서 보인 태도로 여러 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재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인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때 유재석이 첫인상에 대해 물었고, 이재진은 처음 봤는데 반말해서 당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재석은 즉시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재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했을 때 이영자에게 불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재진은 이영자에게 살찔까 걱정은 안 되시냐라고 물었고, 또 기생충 전문가가 보기에 영자 누님은 다른 사람보다 기생충이 더 많은 거냐? 는 도를 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이영자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방송 내내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진은 농담의 수위를 넘은 발언으로 이영자에게 불쾌감을 안겼고 그의 예의 없는 태도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고 싶다고 말하며 집 공개를 꺼린 이유를 설명하던 중 집을 임대해서 촬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현무는 집을 임대해서 어떻게 촬영하냐? 라며 당황스러움을 표했으나 이재진은 다른 연예인들도 집을 임대해서 촬영하는 것 아니냐? 며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방송의 기본적인 룰과 상식을 벗어난 발언으로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재진의 방송에서의 태도는 종종 예의가 부족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는 4차원적인 캐릭터로 예능에 출연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무례하고 불편한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능에서 유머를 통해 웃음을 주려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